여기 프랑스 파리로 신혼여행을 온 호주 여성과 한국인 남편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머무는 숙소는 하필이면 프랑스 파리 내에서도 범죄율이 가장 높은 파리 북부의 외곽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 부부의 신혼여행에 결국 불청객이 찾아오고야 마는데요. 이들 부부의 금품을 노린 강도가 숙소에 침입을 했다는데 레슬링 선수 출신이던 아내가 나서려 하지만 한국인 남편의 깜짝 놀랄만한 행동 이후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사람 스텔라라고 합니다. 현재는 남편과 함께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인이고요. 저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언어를 2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호주에서 키우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한국으로 들어가 한국어도 배우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 언제나 든든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서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와요. 동양인 남자를 만나면 서양 남자에 비해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지긴 하느냐고요. 저는 단언컨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알쏭달쏭했었는데요.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제 남편은 듬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의 친정은 우선 대대로 운동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예전에 운동선수를 했었어요. 아버지는 레슬링 선수셨고 어머니는 테니스 선수를 하셨죠. 저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레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저도 레슬링 선수를 준비했었습니다. 비록 여자였지만 상대와 몸을 부딪히며 겨루는 스포츠가 제 적성에 더 잘 맞았던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호주 국적의 볼카노프스키라는 UFC 격투기 선수를 아실 겁니다. 한국의 정찬성 선수와도 타이틀전 매치를 치루었으니 말이죠. 그 볼카노프스키 선수도 어렸을 적엔 레슬링을 했던 선수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운동했을 당시에 어린 볼카노프스키 선수를 봤던 이야기도 종종 해주곤 하셨죠. 볼카노프스키 선수는 당시에 레슬링 선수로도 꽤나 촉망받던 유망주였는데 돌연 레슬링을 그만두고 럭비 선수로 전향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다시 격투기 선수로 전향하여 현재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요.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당시에 갑자기 왜 잘하던 레슬링을 그만두고 럭비 선수로 전향했던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하여간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었다는 소리를 들으며 코치님이나 선배님들에게 늘 칭찬받는 그런 촉망받는 아이였습니다. 중학생 무렵 이미 언니들을 모두 제치고 전국대회 출전권을 따냈을 정도로 수준급 기량을 자랑했죠. 먼저 저는 신체적 조건이 레슬링에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제 키는 호주 여자치고는 작은 키인 150 중반대의 키였는데 보통 작은 키는 다른 운동 종목에서는 불리한 경우가 많지만 레슬링에선 오히려 유리했죠. 작은 키는 무게 중심을 낮게 잡고 상대 하체를 노리는 태클 기술을 연마하기에 최적화된 신체 조건이거든요. 게다가 악바리 같은 끈질김과 남다른 승리욕, 빠른 스피드로 무장한 저는 큰 기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호주는 사실 여자 레슬링에서 불모지나 마찬가지인 나라인데요. 저를 보며 호주 여자 레슬링에서도 세계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제목이 나왔다는 평가가 잇따랐죠. 제 스스로도 늘 자신감이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제가 늘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자만하지는 않았어요. 자신감과 자만은 다르잖아요. 자만은 곧 독이라는 생각으로 늘 겸손하게 열심히 운동에 몰두했답니다. 그렇게 앞길이 창창할 줄 알았던 저는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눈이 문제였어요. 저에게 갑자기 근시와 난시가 복합적으로 찾아왔죠. 레슬링 선수에게 좋지 않은 시력은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거리 감각이 무뎌져 태클 등 각종 기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웠죠. 병원 문을 두들겼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호주의 의료진들은 시력 교정술로 좋아지긴 어려운 눈 상태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고 시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땀방울을 흘렸어요.
시력이 안 좋더라도 그 약점을 뛰어넘을 만큼 더 월등한 실력을 갖추면 될 거라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훈련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눈 상태가 계속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기량이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도 안 되게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럴수록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늘 최고라고 자신해오던 제가 이전에 저보다 기량이 훨씬 낮았던 선수에게도 밀리는 모습을 보며 언제부턴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고 단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우울했었습니다. 레슬링 선수로 최고가 되겠다는 꿈만을 보고 달려온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잖아요. 부모님도 안타까워하며 저에게 최대한 맞춰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죠. 저는 그런 감사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제 남편 정규와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온 구릿빛 피부의 남자가 먼저 제게 다가왔죠. 제 남편은 호주의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그런 비슷한 고된 일을 하고 있던 남자였죠. 그는 쉬는 날이 되거나 일이 끝나면 시내로 나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사실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러 온 외국인들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듯이요. 저도 외노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낯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데 강아지 한번 만져봐도 돼요? 하며 말을 걸어오던 남자가 바로 정규 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의 탄탄하고 균형 잡힌 잔근육의 몸매와 열정 가득한 눈빛, 그리고 흰 치아와 함께 밝게 웃는 미소, 그 동양인의 첫인상은 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또한 정규 씨는 영어 실력도 매우 좋았죠. 저는 호주로 유학 온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워킹 비자로 온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이 원래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한번 꽂히면 일단 지르고 보는 성격이죠. 그렇게 저는 정규 씨에게 그날 바로 만나보자고 고백을 했어요. 정규 씨도 처음엔 살짝 놀라더니 이내 쿨하게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사랑은 시작되었죠. 그와 함께 매일 데이트를 하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고 함께 술도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좌절하게 되었던 저의 힘든 과거를 듣고 제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에게 다시 힘차게 살아갈 용기를 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졌고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데이트 도중 제 중학교 동창을 만난 것입니다. 중학교 동창은 저와 제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언가 기분 나쁜 미소를 씩 보이더군요. 기분이 나빴지만 말 그대로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고 저는 마침 배도 고팠기에 좋다고 하고 그 친구와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는 식사 내내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정규 씨는 참 성격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멋진 남자네요. 그런데 스텔라랑 함께 있으니 무슨 이모와 조카인 줄 알았어요. 스텔라, 너 혹시 어린애 좋아해? 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정규, 그러니까 제 남편은 동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어른스럽고 듬직한 사람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무슨 이상한 취향이라도 있는 것처럼 몰아갔죠. 그렇게 불쾌했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정규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여기 살다 보면 이런 취급 종종 당하곤 해. 어쩔 수 없어. 하며 초연한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타국에 나와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을 자주 겪었으면 말이죠. 저는 그런 정규 씨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국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규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았지요. 그리고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동양인인 정규가 마음에 들지 않은 눈치셨지만 제가 그로 인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점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을 아셨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한 번, 호주에서 한 번, 결혼식을 2번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2번째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갈 채비를 했죠. 신혼여행지는 남편과 저의 꿈의 여행지였던 파리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빠가 제게 와서 파리는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야. 몸 조심해.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 남편보다 내 몸을 우선 지켜. 알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 걱정을 다 하냐며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시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 둘은 드디어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가본 프랑스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 국가답게 너무도 멋졌습니다. 저희는 에펠탑도 구경하고 여러 박물관도 돌아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여행 3일차 되던 날 밤 저희는 숙소에 누워있다가 예상치도 못한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호텔은 값이 너무 비싸서 파리의 변두리에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빌렸거든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머물렀던 파리 북부 지역은 파리 내에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더군요. 너무 안일했죠. 그날은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띵동.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저희가 시키지도 않은 피자가 배달 왔다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쎄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대화 소리를 크게 내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 집안에 저희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저에게 위험한 상황임을 알렸고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콧방귀를 뀌고는 근처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 수상한 남자는 문을 부수려고 했고 무언가를 강하게 내리치면서 문을 부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은 아직 열쇠로 문을 여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문 자체도 나무로 된 문이 많습니다. 손잡이도 망치 같은 걸로 한번 세게 내려치면 바로 부서져 버리는 그런 문들이죠. 특히 저희가 머물던 숙소는 변두리의 값싼 숙소였기 때문에 문 자체가 튼튼한 문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침입한 그의 행색을 보아하니 남미 쪽 사람 같아 보였고 강도짓을 하려고 집안에 침입하려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럿이 아니라 혼자더군요. 짧은 순간 남자 한 명쯤은 레슬링 선수 출신인 제가 제 앞에서 남편과 제 몸 하나쯤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죠. 저는 자세를 잡고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무장 강도가 자신의 바운더리로 들어오자마자 날아올라 강도가 손에 쥐고 있던 무기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를 압박했고 저보고 빨리 신고를 하라고 했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신고를 했고 그 수상한 남자는 경찰에게 바로 인계되었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이어서 저희가 빠르게 제압을 하고 신고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거지 2~3명이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아마 제가 차고 있던 값비싼 시계와 액세서리들을 보고 저희 뒤를 밟으며 몰래 쫓아온 듯해 보였어요.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사실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주저앉아 있으니 남편은 많이 놀랐냐며 위로를 해주더군요. 그의 가슴팍에 묻히니 놀랐던 심장이 진정이 되고 눈물이 다 났어요. 태어나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다 보니 정말 그 충격이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꽤 강심장이라 생각했는데 놀란 가슴이 쉽게 진정이 되질 않았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물불 안 가렸지 뭐야. 예전에 군대에서 태권도 단증을 따놨는데 그게 이렇게도 쓰이네 하면서 머쓱해했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놀랐습니다. 남편은 강심장을 넘어 아예 강철심장처럼 보였어요.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도 금세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오히려 절 위로해주는 걸 보니 내면이 보통 단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가 동양 무술의 최고봉, 태권도 유단자라는 사실도 놀라웠고요.
저도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각종 무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태권도라는 무술이 정말 뛰어난 무술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남자들이 의무복무제라서 남편이 군대를 다녀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태권도 유단자라는 것은 전혀 몰랐었죠. 하여간 저는 그날 밤새 남편 품에서 진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 부모님은 못 믿는 눈치셨습니다. 못 믿으면 뭐 어때요? 제가 믿는걸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가졌어요. 웃기죠? 그런 상황에서 임신이 된 게요. 딸아이래요. 제가 임신을 한 뒤부터 원래부터도 자상하던 남편이 어찌나 더 잘 챙겨주는지 말도 못해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곧 이쁜 딸아이 출산을 앞두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한국인 남편을 제게 내려준 하늘에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호주 여성 스텔라 씨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텔라 씨가 훌륭한 한국인 남편을 만나 좌절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 또한 마음이 뿌듯해지네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